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세계관, 우리 전통적인 세계관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 오행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많은 이야기들, 많은 어떤 선입견들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계관의 가장 바탕이 됩니다. 이 그림에 보다시피 목과 금을 이 생명과 물질이라고 보고요. 화와 수는 기르는 기운, 이 생명과 물질을 기르는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토는 이 모든 것들의 그 바탕이 되겠죠.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목금과 화수와 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먼저 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은 보시다시피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갑은 양적인 것, 그리고 을은 음적인 것. 우리가 음양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갑은 수직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을은 좌우 운동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은 나중에 따로 보겠지만 오늘 이 할 것은 실제로 이제 오행이나 이런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우리 세계관으로서 어떤 그 명리학에서 보는 어떤 점을 본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으로서의 의미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에는 갑과 을, 그리고 수직운동과 좌우운동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화는 병과 정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병이 양이고 음은 정이 음이 됩니다. 이 병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태양, 이 빛을 바라는, 그래서 이 넓게 퍼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과 정의 역할은 이 열매를 이제 나무를 점점 키워 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열매 맺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과 정이요. 그리고 이제 이 방향은 다릅니다. 병은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방향이고 정은 안으로 응축이 되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속을 꽉 채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토에는 무와 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무가 양, 기가 음인데요. 이제 표면, 무대가 되는 거죠. 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기는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겠죠.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금은 경과 신으로 나뉘는데요. 경이 양이고 신이 음입니다. 또 지구상의 이 물질, 생명과 물질, 앞에서 봤듯이 생명이 나무라면은 이 금은 물질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주인공이 둘이 있다면은 생명과 물질이겠죠. 이것들을 다른 기운들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키워 나가느냐, 또 열매 맺어 가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은 점점 그 열매를 키워가는 거죠. 열매를 키워가는 거고, 신은 열매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에 의해서 이 신이 그 도움을 받겠죠. 경은 병에 의해서, 이 화학 기운이라고 보면은 병에 의해서 이 경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금을 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수기운을 보겠습니다. 예, 임과 계가 있습니다. 양과 음이 있는데요. 임이 양이고 계가 음으로 나와 있는데 그 역할은 완전히 반대로 돼요. 이 임은 응축해요. 그러면서 점점 하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계는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주로 많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어떤 느낌, 계 같은 경우는 분무기를 떠올리시면 좋을 거예요. 물이 확 퍼져가지고 확산하고 어떤 폭발적으로 팍 터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임과 계, 물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전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이 세계를 이루냐 하는 게 이제 가장 마지막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계관 오행의 구성 체계를 보면은 이 가로로 선이 쭉 있고요. 이 위와 아래, 무대가, 위쪽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갑이 처음에 있는데 제일 왼쪽 하단에 갑이 그 생명을 땅속에서부터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을은 그것들을 좌우 분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게 되고요. 그것을 돕는 게 이제 계수가 점점 더 을의 작용을 도와서 자라나게 해주는 것, 도와주는 겁니다. 당연히 식물이 자라는 데는 이 화인 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잎을 내서 무성하게 자라게 하고 이제 경으로 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는 신이 이제 그 열매를 채워가는 거고요. 그 열매를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화기인 정이 그 도움을 주고요. 물론 이게 하나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갑, 을, 그리고 경, 신의 그 작용은 그 밑에 있는 부류들, 그 주변에 있는 부류들이 다 작용을 해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경에는 이 개, 병, 무 얘네들이 다 작용을 해서 도와주겠죠. 신을 돕는 것은 정, 임, 기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테고요. 그런 식으로 다 서로 연관된 작용을 이어나갑니다. 이 갑부터 이야기가 돼서 그렇지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갑을 그 다음에 경신 우리가 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그 시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열매 맺고 나중에 이제 겨울에 이 나무들이 모든 물들을 다 뿌리로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활동을 잠시 접습니다. 이제 그 물이 이제 밑으로 응축돼서 뿌리로 모이는 그 과정들, 이제 그게 임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전체 과정이 끝나게 되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 확장되어 간다고 보시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세계관 중에 이 오행의 구성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이쪽 공부를 하시는 분도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장 체계적인 하나의 설이에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세계를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세계관 오행의 구성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